오늘 승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아직 안 정했고, 자,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네, 이제 붙여놓고, 한번.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읽었고 세상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겪어봐야 한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실수하면서 배워야 진짜 내 것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기대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사람을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라 여겨지고 그게 성장인 줄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문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목이 마를 때 바로 알 수 있다. 처음에 이 문장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물이 맑은지 탁한지를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십니다. 물이 썩었는지 흐린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들이켜 버립니다. 갈증이 모든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까? 왜 우리는 그런 말에 마음을 내어줄까? 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쉽게 빠져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탁하든 말든 그 사람의 눈빛이 불편하든 말든 그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이니까 마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압니다. 물이 맑은지 더러운지는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이걸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이 알 때 알 수 있다로 바꿔야겠어요. 오케이, 물이 맑은지 더러운지는 오케이,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물이 맑은지 더러운지는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알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물이 맑은지 더러운지는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에너지의 결이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상대가 진심인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대화가 나를 확장시키는지 소모시키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아주 미세한 떨림도 느낍니다. 말하지 않는 분위기, 눈빛의 망설임, 말의 맥락 뒤에 숨은 불일치, 그 모든 것을 단 1초 만에 읽습니다. 그 감지력은 논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 레이더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내면이 보내는 미세한 진동에 반응하는 감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겪어야 한다고, 상처를 받아야 성장한다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 부딪혀 봐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더 이상 겪지 않아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시작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선택 이전에 이미 감각은 대답하고 있다는 걸.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지키기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함부로 섞이지 않기로 했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을 만들었고,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을 흐트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 나는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 에너지가 어딘가 뒤틀려 있다면 멈춥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마음이 불편하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없이도 결이 정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용히 다가가 봐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겪고 나서야 안다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안의 고요함이 충분한 때 그 사람은 굳이 다가오지 않아도 이미 느껴집니다. 관계는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 그 정렬을 해주지 않은 방향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면이 정제될수록 관계는 더 맑아집니다. 감지력은 더 선명해지고 상처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이기 이전에 나는 지금 얼마나 목이 말랐던 것은 아닌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 질문이 내 존재를 맑게 정제하는 시작이 됩니다. 네, 좋아요. 영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are no longer thirsty, reflection and emotional discernment, inner stillness and the clarity that follows. This is how we were taught. We read it in books, and the world has echoed the same message. We have to go through it to understand it. People grow through experience. Only by making mistakes can something truly become your own. And so we live that way, meeting people, getting hurt, placing hopes, falling apart, rising again, believing that this is how we come to understand others. Little by little, we accept it as life. We call it growth. Then one day, we come across a sentence. You can tell whether water is clean or dirty only when you are thirsty. At first, it sounds convincing. But the more we sit with it, the more it begins to feel love. Can we really tell if the water is pure or polluted when we are thirsty? No, in fact, it's the opposite. When we are thirsty, we don't discern, we simply drink. Whether the water is rotten, cloudy, or full of impurities, we swallow it without knowing because thirst dulls all our senses. So it is with the relationships. Why do we accept in certain people? Why do we open our hearts to certain words? Why do we fall so easily into certain dynamics? The answer is simple, because we are too thirsty. We are hollow, lonely, craving love and recognition. So even if the energy is murky, even if their gaze feels uncomfortable, we still enter, as if we must drink it, because it's water, because we are desperate. Now we know. You can only tell if water is clean or dirty when you are no longer thirsty. Only when you are not lonely can we truly perceive a person's tone, gaze, and energy. Only when the heart is quiet can you sense whether someone is sincere or wearing mask, whether the conversation is nourishing or depleting. A quiet inner world perceives the slightest tremors, the unspoken mood in a flicker in someone's eye, the dissonance behind their words. We read it all in just 1 second. This sensitivity doesn't come from logic or experience. It comes from an awakened radar within, a sensory response to the sort of frequency of a calm inner light. The world still tells us we must go through it to know. We must get hurt to grow. But we now understand, we can perceive without having to endure it all. We can feel it before anything even begins. Before we choose, our senses and have already answered. This isn't a special power, it's the natural result of choosing to protect our inner world, of choosing not to mix carelessly, of learning to be okay on our own, of deciding not to let relationship disrupt our center. And over time, we become more precious, precise. Since then, we've changed, and no matter how warm the words may sound, if the energy feels twisted, we stop. Even if someone appears kind, if our hearts feel uneasy,
will move closer. But if someone's presence and feel clean and aligned, even in silence, there is a signal we may quietly approach. We no longer follow the way up, only knowing after we've gone through it. When the quiet within us is deep enough, we feel the truth of someone long before we ever step forward. Relationships are not tools to fill our emptiness. They are not wells in which we draw from every time we feel lacking. Relationships and should deepen only when we are already aligned, and when the alignment is not disrupted. As our inner world becomes more refined, our connections become clearer, our sensitivity sharpens, and the wounds listen. So even today, we ask ourselves if a relationship feels uncomfortable right now. Perhaps the real question is not about other person, but just how thirsty we may have been. That one question becomes the first line of defense. It becomes the beginning of purifying our entire being. Okay.